사람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거울을 먼저 봅니다. 거울이 흐리면 상대도 흐리게 보입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상대도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한마디가 칼처럼 들립니다. 내가 지치면 상대의 부탁이 착취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외로우면 상대의 침묵이 버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을 비춘다는 것은 나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색으로 세상을 칠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사실보다 해석에서 커집니다. 상대의 말 자체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내 해석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심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인가? 내 마음의 해석인가? 이 질문이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한다고 해서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벼워져야 자비가 오래 갑니다. 무겁게 매달리는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불교는 사람을 평가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마음이 어떻게 집착하고 분별하는지 먼저 보라고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판단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내 욕구가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해줘. 나를 소중히 해줘. 내가 한 만큼 돌려줘. 이 마음이 은근히 숨어 있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내 욕구를 채워줄 역할로 보기 쉽습니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의 단점만이 아닙니다. 내 기대가 단단히 굳어 있을 때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춘다는 것은 기대의 모양을 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넘기고 어떤 날은 밤새 붙잡고 괴로워집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컨디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날씨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한 줄 법구를 생활 속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의 날씨부터 확인하라. 맑은 날에는 멀리까지 보이고 흐린 날에는 가까운 것도 왜곡됩니다. 이제 관계를 볼 때 마음을 비추는 첫 번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말이 내 가슴에 박히는 순간 바로 숨을 한 번 봅니다. 숨이 얕아져 있으면 내 마음이 이미 방어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숨이 가빠지면 내 마음이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대화를 계속하기보다 먼저 숨을 깊게 한 번 들여다보는 게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의 급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빨리 규정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편인지 아닌지 금방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장면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절이 오늘의 피곤으로 가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무뚝뚝함이 내일의 도움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고 이 사람의 전부를 판결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분노가 혐오로 굳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세 번째 방법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말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아픈 이유는 말보다 불일치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게. 라고 말해놓고 늘 미루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안해. 라고 말해놓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존중해. 라고 말해놓고 중요한 순간마다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불일치는 작은 균열처럼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책임을 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인정합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 정직한 결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음을 비추는 네 번째 방법은 불편할 때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할 때는 누구나 부드럽습니다. 문제는 불편할 때입니다. 손해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십시오.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이 침묵으로 벌 주는지 대화를 시도하는지 보십시오. 불편한 순간에 드러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뿌리와 가깝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투가 그 사람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투는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그러니 편한 자리에 친절만 보지 말고 불편한 자리의 품을 보십시오. 마음을 비추는 다섯 번째 방법은 분노의 지속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원한을 원한으로 끊을 수 없고 자비로만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분노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더 깊이 타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오래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과를 해도 끝나지 않고 해명을 해도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레 죄송합니다로만 유지됩니다.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불씨를 키우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음을 비추는 여섯 번째 방법은 겸손과 인내의 결을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가 아니라 타인의 사정을 상상할 줄 압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깊습니다. 가벼운 말로 상처를 내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자기 감정이 뜨거울 때 잠시 말을 멈출 줄 압니다. 마음을 비추는 일곱 번째 방법은 고마움을 아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주고받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봅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반대로 당연시하는 사람은 호의를 공기처럼 씁니다. 처음엔 조용히 받다가 나중에는 욕으로 바뀝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 감정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경계선입니다. 자비는 따뜻함이고 지혜는 경계선입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젖습니다. 경계선만 세우면 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불교가 말하는 중도는 이 둘을 함께 갖추는 길입니다. 따뜻하되 휘둘리지 않는 것, 이해하되 끌려가지 않는 것, 돕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나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하되 내가 했다는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에 머무르면 선행도 결국 내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는 자비의 상처가 아니라 집착의 상처가 됩니다. 9번째는 분별은 하되 혐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가까이 해야 할 인연과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을 분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더 큰 선을 오래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분별은 지혜입니다. 혐오는 번뇌입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되 마음속에서 저주로 굳히지 마십시오. 10번째는 상대의 성장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흐르는 존재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도 그 습관을 알아차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영원히 믿지도 말고 오늘 실수했다고 영원히 낙인 찍지도 마십시오. 다만 반복되는 흐름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약속 파기, 반복되는 무례, 반복되는 책임 회피. 이 반복은 언젠가 내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비춥니다. 내 안의 욕심입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흐려질 때 그 바닥에는 종종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특별히 대해줬으면, 나를 먼저 챙겨줬으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 욕심이 커질수록 상대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역할이 됩니다. 이때 반야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반야 심경은 모든 법이 공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붙잡는 이미지도 상대가 붙잡는 이미지도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자를 실체처럼 붙잡으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내가 만든 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한번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한번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말은 예쁩니다. 칭찬도 잘하고 분위기도 살립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면 늘 빠집니다. 책임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조용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극단으로 갑니다. 말이 예쁘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니 나쁜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길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기대를 조정합니다. 무엇을 맡길지, 어디까지 기대할지 경계를 조용히 다시 잡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무뚝뚝합니다. 표정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꼭 지킵니다. 부탁을 하면 해주거나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표현력은 기술이고 인격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가족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판단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래. 이 한 문장은 편하지만 관계를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요즘 저 사람이 힘든가? 내가 서운한 게 올라왔구나. 지금은 말보다 숨이 먼저구나.
이렇게 마음을 한 호흡 뒤로 물리면 판단이 분별로 바뀝니다. 혐오가 지혜로 바뀝니다. 결국 사람을 볼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비를 잃지 않는 것, 지혜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자비만 있으면 소진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고립됩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춰라. 이 문장을 기억하면 사람을 보다가도 내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곧 수행이고 그 중심이 곧 자유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턱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려놓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올려두고 지금 이 자리의 안전함을 느껴봅니다. 먼저 내 숨이 어디에 닿는지 알아차립니다. 코끝인지, 가슴인지, 배인지 편한 곳이면 좋습니다. 숨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있는 숨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첫 번째 1부는 내 마음을 맑게 하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판단을 내려놓는다. 들이쉬며 나는 지금 숨을 안다. 내쉬며 나는 지금 판단을 내려놓는다.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습니다. 두 번째 1부는 자비를 회복하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괴로움이 있다. 들이쉬며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다. 내쉬며 나도 괴로움이 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을 악으로만 규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서로가 괴로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면 미움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1부는 경계선을 세우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닫을 수 있다. 들이쉬며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내쉬며 내 마음의 문은 내가 닫을 수 있다. 이 문장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건강함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자비도 오래 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선함도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여 봅니다. 들이쉬며 나에게 자비, 내쉬며 세상의 자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떠보세요. 지금의 숨을 한 번 더 느끼고 오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3부는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숨 한 번 쉬고 한 문장만 말하기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행동만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평가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바로 그때가 수행의 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즉시 말해버립니다. 즉시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즉시 마음속 판결문이 써집니다. 오늘은 그 즉시를 끊어보겠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판단이 올라오면 멈춥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낼 문장은 딱 한 문장만 고릅니다. 그 한 문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내 경계를 지키며 친절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문장입니다. 이 미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은 반응 속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즉시 내면 화가 업이 됩니다. 비웃음을 즉시 내면 비웃음이 업이 됩니다. 뒷담화를 즉시 시작하면 뒷담화가 업이 됩니다. 하지만 숨 한 번의 틈을 만들면 업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래. 이 말은 사실을 말하는 듯하지만 관계를 닫는 낙인입니다. 오늘의 나는 숨을 한 번 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이 한 문장이 상대를 풀어놓고 내 독도 줄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는 마음속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의 나는 숨을 한 번 쉬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몫을 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딱 한 문장만 남깁니다. 다음엔 내가 가능한 범위를 먼저 말할게. 이 말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세웁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집니다. 예전에 나는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오늘의 나는 숨을 한 번 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불편해.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명료함은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행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기가 아닙니다. 내 반응을 바꾸기입니다. 내 반응이 바뀌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인연이 정리됩니다. 무리한 인연은 자연스레 느슨해지고 좋은 인연은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가 나로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만난 뒤 숨이 편안하면 그 인연은 내게 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난 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잠이 깨지고 내가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자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숨 한 번, 그리고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업을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되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를 지키되 경계를 잃지 않겠다. 나는 판단이 올라오면 숨으로 돌아오겠다. 이 다짐은 내일의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